자, 프래그먼트 쪽인데요. 간단히 좀 개념 설명은 좀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프래그먼트를 안 쓰는 앱들도 많긴 한데요. 근데 필수적으로 재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액티비티 내에는 프래그먼트를 넣을 수 있다. 근데 프래그먼트의 의미를 뭘로 생각을 하시냐면 되냐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작은 액티비티 정도로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액티비티 내에서만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액티비티가 끝나면 종료되면 프래그먼트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랑 프래그먼트는 같이 동작을 한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프래그먼트가 종료됐다고 해서 액티비티가 종료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좀 좋은 게 뭐냐면 화면 구성을 작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블릿이나 폰 같은 거를 만들 때 여러모로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만들면서 메뉴 영역을 프래그먼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화면 내용 보여주는 영역을 프래그먼트로 만들면 요거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스마트폰에서도 그 프래그먼트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눌렀을 때 보여지는 내용 쪽도 프래그먼트를 그대로 써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스마트폰으로 갔으면 액티비티가 A랑 액티비티 B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정도 개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고요. 나중에 책을 좀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프래그먼트 이거 책에 지금 중간 정도에 나와 있긴 한데 요거 조금 뛰어넘어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티비티나 다른 것들 개념을 못 잡은 상태에서 이걸 학습하시면 좀 더 어려운 감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안 넣기도 뭐했던 부분이 좀 반드시는 개념은 좀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책에는 그 데이터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학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 책에 나와 있는 건 반드시 좀 공부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알림 기능 개념을 좀 잡아드릴게요. 알림이라고 했는데 실제 알림은 그 아까 전에 노티피케이션이라고 개념만 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SMS 왔을 때 위에 뜨는 거. 그것도 하나가 알림 기능 중에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스트, 스낵바, 다이얼로그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아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토스트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스낵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처럼 창 하나 떠가지고 내 아니오를 하는 게 바로 다이얼로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사용하기는 가장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뜨는 노티피케이션을 설정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책 공부 다 하시고 노티피케이션 쪽 관련해서 구글이나 뭐 이런 데 찾으시면 자료 소스 코드 되게 많습니다.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토스트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토스트에서 make 텍스트에서 this라는 거 현재 컨텍스트를 넣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여줄 문자열, 그 다음에 랭스 소트에서 보여줄 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뒤에 show를 호출을 안 해요. 그럼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토스트가 지금 보시면 이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이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쁘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으로. 그래서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이쪽 사이트 밑에 나와 있는 사이트 주소 가시면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적용하시면 좀 더 이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아까 build.gradle에 추가하는 것처럼 추가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스낵바. 요거는 좀 나중에 추가가 된 건데 API 21에서 추가가 됐어요. 스낵바라는 영어 단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바 형태로 올라온다고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얘는 make 텍스트가 아니라 make입니다. 그리고 뷰 대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뷰라는 걸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코드 보시면 온클릭에 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뷰를 집어넣어주고 문자열을 보여주고 시간을 보여주고 show를 호출합니다. 요것만 달라요. 아까 토스트랑은. 그래서 얘는 하단에서 올라온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얘는 조금 복잡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클릭을 했을 때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 동작은 닫히거나 이런 동작인데 닫기라는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문자열이 나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닫기라는 문자열을 넣었을 때 뭔가 화면이 닫히게 만들고 싶다 이러면 set action이라고 해가지고 넣고요. 액션 이름 문자열을 넣고 new view onClick listener라고 하시면 됩니다.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제 onClick 해가지고 메소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무것도 작성되어 있지 않죠. 지금 액션 onClick에 코드가 없어요. 없는 빈 코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클릭했을 때 액티비티를 띄우거나 이런 다른 동작을 원한다면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단순하게 닫기 해가 눌러서 그냥 스낵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아무 코드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 동작이 닫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액션 텍스트를 이렇게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색상을. 그래서 레드로 바꿨고 show라는 걸 호출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이얼로그인데요.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닫기, 아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럿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set 아이콘, set 타이틀 등등등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닫기, 아니요, 네라는 거는 뭐냐면 버튼 세 가지인데 뉴트럴이랑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라는 세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럴은 중립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닫기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포지티브는 긍정적인 건 네, 맞습니다, 좋아요 이런 뜻으로 쓰시면 되고요. 네거티브 버튼은 아니요, 틀려요, 됐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냥 클릭했을 때 그냥 그 동작이 되면 되는 건데 기본 동작은 뭐냐면 세 개의 버튼은 무조건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얼로그가 사라지는 게 기본 동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라져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 뭔가 달라지게 화면을 뭐 실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뭔가 설정을 해야 되죠. 뭘 설정하면 될까요? 그쵸. 뭐 onClick listener 똑같은 거 넣으면 됩니다. 근데 버튼에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코드 넣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 onClick listener 이런 거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버튼 클릭한 거랑 똑같아요. 코드가 거의. 그리고 노티피케이션이라는 설명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토스트 쓰고 아무 때나 다이얼로그 쓰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특징을 이해하세요. 토스트는 화면 하단에 보여지잖아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사용자가 보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 토스트를 보여줘도 괜찮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스낵바 같은 경우는 하단에 띄어집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닫히게 만들거나 이런 동작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 동작은 나왔다가 사라집니다. 얘도. 시간 아까 지정한 것처럼. 그래서 얘는 토스트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버튼을 눌렀을 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토스트보다는 조금 더 사용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토스트는 무조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사용자한테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아니오든 닫기든 무조건 눌러야 돼요. 눌렀다라는 얘기는 사용자가 그 메시지를 봤다라고 확신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책에는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은 커스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실제 토스트도요.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왼쪽에 아이콘 넣고 텍스트 자리도 막 바꿔서 놓을 수도 있고요. 다이얼로그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구글링에서 찾아보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토스트 커스터마이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얼로그 수정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개념을 더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전에 이제 계속해서 인텐트 얘기를 조금씩 드렸는데 그 인텐트 얘기 보시면 어떤 액션, 데이터 전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번호랑 전화번호를 실행해 주세요라는 액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카테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을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액션들, 아까 전에 전화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액션 컬, 전화를 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액션 다이얼, 전화 다이얼 화면을 보여주는 거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랑 다이얼 액션을 지정을 해주면, 액션 다이얼을 지정을 해주면 전화번호를 이렇게 눌러서 보여지는 화면 있잖아요. 그게 호출이 됩니다. 그 액티비티가. 그건 우리가 만든 화면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기존에 있는 화면들을 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안드로이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할 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액티비티 실행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거 보여드릴 때 요거 명시적 인텐트 요거 보여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 보여드렸고, 요거는 클래스를 반드시 지정을 한다 해서 명시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인텐트라는 건 뭐냐면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아요. 전화 앱을 실행을 해서 전화 화면을 보여줘, 전화를 실행을 해줘,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클래스를 지정할 필요도 없고 지정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텐트에다가 액션 다이얼, 액션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규칙이에요. uri.pass에서 tel, 전화라는 거 점점 해서 010 어쩌고 넣어주면 사용자가 이거 딱 클릭해서 이게 호출이 되는 순간 화면에 다이얼 화면이 딱 뜨게 됩니다. 근데 요거 이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전화 앱이 2개 깔려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보고 둘 중에 어떤 걸 실행하시겠습니까? 이런 게 떠야 메시지가.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자한테 넘겨주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 전에 뉴 액티비티 이런 거 실행했었는데 데이터도 넘겨줄 수 있습니다. 푸드 익스트라 뭐 이런 걸로 해서 데이터를 넘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텐트 활용 예시라고 해서 교재에 다양한 거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거 그대로 호출해서 자기 앱인 것처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니까 요거 한번 쭉 훑어보시면 단 몇 줄만으로 조금 더 앱이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 맵도 실행할 수 있고 앱도 이렇게 호출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여주는 거, 음악 하는 거, 주소록 보여주는 거 다 그냥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비디오 실행 다 가능하니까 요 옆에 있는 요 코드들 있잖아요. 그것만 한 번씩 쫙 살펴보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실행하고 이런 거 좋잖아요. 메일 앱 실행해주고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예제별로 좀 해놨으니까 SMS 앱도 실행해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중요한 템플릿 활용하는 것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좀 자주 사용하는 걸 좀 볼 건데요. 하단 내비게이션 프로젝트 만드는 걸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은 바텀 내비게이션이니까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누르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하시고 설정 그대로 요 바텀 내비게이션 액티비티라고 있죠. 그래서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모든 거 다른 거 건들 필요 없고 만듭니다.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사양 좀 높여달라고 반드시 요구를 하셔야 돼요. 개발 못한다고. 웬만하면 요구하시면 다 들어주실 겁니다. 개발한다 했는데. 그래서 모니터 3개, 메모리 적어도 16기가 이상, CPU는 최신 CPU. 그리고 하드는 SSD 되셨죠? 자,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 3개를 넣을 거고요. 눌렀을 때마다 보여지게 할 건데 프래그먼트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사용 방법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갈게요. 6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게 기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홈, 대시보드, 노티피케이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특별히 할 게 없죠. 그쵸? 근데 실제로 쓰려면 수정할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조를 좀 볼게요. 오, 뭔가 코드 어려워 보이죠? 이런 거 나오니까. 그쵸? 근데 우리 이 코드 뭔지 알잖아요. 이게 무슨 클래스? 익명 클래스 되셨죠? 근데 요 온크리 쪽은 되게 단순해요. 지금 요쪽 보시면 m 텍스트 메시지 해가지고 m 붙였잖아요. 이게 멤버 변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카멜 기법 뭐 해가지고 이렇게 명명이라고 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더 맞아요. 근데 이 구글 쪽 소스 보시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는 m 붙은 것도 있고 안 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뷰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캐스팅. 이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안 써도 된다고. 근데 템플릿 만들어진 게 아직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교재에도 그냥 그대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제가 지워버리고 교재를 만들어지면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냅두셨는데 실제로는 지워주시는 게 맞아요. 불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거 반드시 이해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코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템플릿은 아직도 바뀐 걸 제대로 적용 못하고 있다. 구글에도 개발자랑 같은 서로 다른 팀들이 서로 적용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메시지라는 거 찾아가지고 m텍스트 메시지 했는데 이게 텍스트 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있냐, 내비게이션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비게이션에서 set on navigation item selected listener. 뭔지 아실 것 같죠? 내비게이션을 클릭했을 때 호출할 리스너. 그쵸? 그래서 그건 뭐예요? 요 리스너잖아요. 온클릭 리스너랑 똑같아요. 이거죠. 여기에 메소드는 on navigation item selected라.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아이템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아이템이에요. 아이템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을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구분하는 건 대부분 다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눌렀을 때 get 아이템 아이디에서 그 아이디가 이거라면 뭐하고 이거라면 뭐하고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다 데이터를 세팅해요? 홈 해서 set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 값만 바꿔주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이거 쓰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쵸? 이 안에 있는 내용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맞죠? 텍스트만 바꾸는 경우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바꾸는 것까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좀 가볍게 살펴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에서 get 아이템 아이디 어쩌고 하는데 XML을 먼저 볼게요. 화면 구성한 거. 자, 화면 구성한 거 보시면 특별한 건 없죠. 요 텍스트 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홈 대시보드 해서 메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메뉴는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텍스트 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썼어요? 레이아웃은? constraint 레이아웃을 썼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디자인을 여기서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거 하실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되고, 저는 조금 XML에서 작업이 편한 릴레티브로 좀 바꿔서 코드를 좀 해보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렐러티브 이걸로 하게 되면 요게 사라졌잖아요. 지금 렐러티브에서는 상대적 위치 배치를 하니까 하단에 배치해야 되죠. 그럼 하단에 배치하는 거 어떻게 배치해야 돼요? 기억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으면 됩니다. parent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부모의 아래에 배치할래.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 기존 속성에 있던 이 속성들 다 지울게요. 이런 속성이 많은 게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비 매치로 해서 꽉 채울 거고요. 자, 텍스트 뷰는 어디에 위치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상단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이거 예를 들어서 매치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을 꽉 채워버리거든요. 그쵸?
화면을 꽉 채워버리는데 실제로는 이 메시지라는 거는 만약에 보여준다면 바텀 내비게이션 위쪽에 보여지는 게 맞죠. 그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래서 위에 배치한다라는 영어 단어 있죠? above 쳐서 어떤 거 위에요? 내비게이션 위에요. 아이디가. 보이시나요? 올라간 거? 이렇게 배치하면 딱 맞는 거죠. 근데 일단 텍스트뷰는 안 쓰긴 할 거지만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는 거 한번 보고요. 됐죠? 이상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레이아웃이 제대로 들어간 거 확인하기 위해서 색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딱 위에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버튼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세 개를 보여주려면 뭔가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억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걸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보이죠? 보이시나요? 근데 이 네임스페이스, XML에서 이 앞에 있는 접두를 가지고 네임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앱이에요. 맞죠? 추가적인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앱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다 붙어 있잖아요. 그쵸? 요것도 여기 선언되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네임들을 사용할 거야 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나오면 그 속성 목록이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과연 바꿔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제가 A로 다 바꿨어요. 괜찮아요. 동작합니다. 솔직히 안드로이드 매번 치는 거 귀찮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도 있지만 툴이 너무 좋아서 안드로이드를 직접 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냅둬도 상관이 없다. 다만 이렇게 속성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툴스라는 거는 개발하는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교재에 설명은 있습니다. 세 개 다 구분한 거.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봐야 되잖아요. 메뉴. 자, 컨트롤 누르면 갈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위치도 왼쪽에 좌표 동그란 거 누르면 갈 수 있습니다. 메뉴에 navigation.xml에 있어요.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내비게이션 홈 아이디가 대시보드 노티피케이션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콘 다 들어가 있죠. 24dp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 이미지 어디 있어? 하고 컨트롤 누르고 또 눌러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동그란 거 또 눌러봅니다. 드로어볼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 있죠? 요 이미지는 지금 현재 파일 확장자가 뭔가요? 뭐예요? XML이에요. XML 이미지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벡터 이미지예요. 벡터 이미지는 들어보셨죠? 일러스트레이터가 벡터 이미지예요. 점과 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라서 이 패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수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 데이터들, 이미지들, XML들은 요 드롭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 누르고요. 벡터 어셋 누르고 클립아트에서 이미지를 찾으시면 돼요. 준비가 되어 있죠. 괜찮죠? 그럼 뭘로 바꿔볼까요? 홈을 그럴듯한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패스에 이게 생길 거예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밸런스 블랙 보이시죠?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만 하시면 되죠. 내비게이션에다가 IC 밸런스 해서 바꾸시면 액티비티 쪽에 바뀐 거 보이시죠?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관련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좀 보여드리면 이 민맵 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교재엔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 볼게요. 지금 오른쪽 상단 좀 보세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해상도마다 다른 크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라운드 쪽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이게 안드로이드 7.0인가? 그때부터 아이콘이 지금 최신폰 쓰신 분들은 아이콘들이 다 동그랄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설치되는 바탕화면에 보여지는 아이콘을 여기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매번 이렇게 작업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따로따로. 그래서 툴이 있어요. New Image Asset 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레이아웃도 뭐 컬러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콘만 제대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지금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고 클립 아트를 선택할 수도 있죠. 내 앱은 이런 모양으로 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동으로 다 만들어지니까 이거 직접 만드시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직접 만들거나 다른 웹사이트에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넣거나 이랬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많이 쓰니까 구글은 보다가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스튜디오는 구글은 아닙니다. 툴회사는 따로 있어요. 됐죠?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실무에서 쓰기는 애매하다. 그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살짝 고쳐보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코드나 화면만 살짝 바꾸면 바로 쓸 수 있겠죠. 그 내용이 교재에도 들어가 있는데 교재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388페이지 프로젝트 기능 추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더 핵심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다면 이제는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메뉴를 클릭했을 때 프래그먼트가 다 보여지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 통해서 프래그먼트 만드는 방법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차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xml이 일단 바뀌어야 되잖아요. 텍스트 뷰 빼야 되니까. 그쵸? 거기다가 이제 프래그먼트가 배치될 수 있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걸 하나 놓을 겁니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3개의 프로젝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원래는 커먼이 아니라 각각의 프래그먼트에 맞는 XML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제 코드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 소스 파일만 너무 많아져요. 맞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서 그냥 공통으로 다 적용을 할 겁니다. 똑같게.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프래그먼트 만들고 메인 액티비티 자바를 수정을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티비티 main.xml에다가 넣는 코드는 뭐냐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걸 하나 넣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constraint lat이 아니라 relative 썼습니다. relative. 자, 텍스트 뷰에 있던 자리를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매치 뛸 거고요. 지금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 원래 레이아웃은 안에다가 뭔가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바로 닫아줄게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요, 콘텐트 메인으로 할 거고요. 얘는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하단의 버튼보단 위에 있어야 돼요. 어보브 해서 아이디 해서 내비게이션 해서 올리면 됩니다. 매치 네. 됐고요. 그래서 프레임 레이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도 콘텐트 메인 교재랑 똑같이 했습니다. 자, 레이아웃, 프래그먼트가 공동으로 사용할 레이아웃 하나 만들 건데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쵸? 여기 뭐 단순하게 할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내용이 뭐가 들어가냐면 텍스트 뷰 하나만 들어갈 거고 타이틀이나 아이디를 가질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 썼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언더바 커먼이라고 만들 거예요.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누,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두 번째 거 보이시죠?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기본으로 그냥 눌렀기 때문에 콘스트레인트가 됐는데 다시 바꿀게요. 리니어로. 컨트롤 알트 L 눌러서 지금 코드 정리했고요. 텍스트 뷰 쓰는 거 지금 매치로 하고요. 아이디는 아까 전에 타이틀이었죠. 타이틀로 했습니다. 자, 코드 볼게요. 똑같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툴스 텍스트 대시보드 뭐 이거 툴스는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램랩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그냥 둘게요. 자, 그 다음에 3개의 프래그먼트를 만들 겁니다. 홈, 대시보드, 노티피케이션 3개 만들 건데 코드 한번 보세요. 홈 프래그먼트. 지금 홈 프래그먼트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냥 기본 만들어야 되는 그겁니다. 자, 하나씩 따라해 볼게요. 홈 프래그먼트는 프래그먼트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프래그먼트라는 클래스를 상속해야 된다. 이게 핵심. 자, 프래그먼트라는 것도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슈퍼 클래스 있죠. 이게 프래그먼트를 상속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FRAG 이렇게 치시면 되고 OK 누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도 기본으로 만들어야 되는 생성자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볼게요. 자, new instance라는 거 쓰고 있고 onCreateView라는 거 쓰고 onViewCreate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려받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여기서 직접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성자 방식으로 써서 할 수도 있지만 new instance라는 걸 프래그먼트는 기본적으로 씁니다. 설명 나중에 책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onCreateView, onViewCreate 두 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쳐요? onCreated 엔터. 그 다음에 on view created 칠게요. 됐죠? 이 정도 쳤으면 오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타이핑하면 오타가 있겠죠? 돌아가셔도 이거를 다 타이핑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찾아서 선택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 보시면 on create view에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뷰 만드는 코드 보이시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에서 만든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XML에 있는 걸 끄집어서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뷰를 만드는 건 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터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onCreate 뷰는 위에 인자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가 있었고 어댑터에서는 그게 없었으니까 별도로 찾아서 만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이 두 개 차이점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인플레이트 메소드를 쓰는데 레이아웃 지정을 했고요. 컨테이너 지정하고 뒤에다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보시면 인자로 넘어온 거 그냥 그대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태치 할 건지 말 건지인데 이거 그냥 기본 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태치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컨테이너 요게 기본이고요. 받아올 거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똑같이 할게요. 레이아웃으로. 제가 소문자 써서. 자, 이상 없이 됐죠? 그 다음에 onViewCreate 쪽 볼게요. 자, 보시면은 뭐를 하고 있어요?
텍스트 뷰에다가 지금 뭔가 이름 홈이라는 글자를 세팅하고 있잖아요. 밑에 메뉴 클릭했을 때 호출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view.find view by id 하고 있잖아요. 뷰가 어디 있어요? onView create의 첫 번째 인자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쵸? 요게 분명히 얘라는 건 맞겠어요. 그쵸? 맞는데 얘랑 연관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연관이 바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onCreate view라는 걸 먼저 호출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출해서 view라는 걸 넘겨주고요. 그 view라는 걸 onView create도 호출하면서 같이 넘겨줍니다. 다시. 이해되셨죠? 그래서 view는 요 위에 있는 view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걸 view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변수명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view에서 찾아와요. find view id에서 r.id. 뭔가요 이름이? 타이틀 찾아와요. 찾아오고 뭐예요? 타이틀에다가 set title text에서 home이라는 거 씁니다. 텍스트 뷰에서 타이틀 텍스트는 이렇게 이름 짓고요. 타이틀 텍스트 set 텍스트에다가 뭐를 해요? 하드 코딩 했습니다. 그냥 하드 코딩은 좋은 습관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교재 소스 코드 때문에 좀 줄인 겁니다. 그냥. 자, 이런 이상 없이 됐죠? 자, 홈 프래그먼트라는 건 이상 없이 됐고 여기에 이제 뭐 하나만 넣으면 되죠? new instance라는 거, 프래그먼트를 생성하는 메소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public static으로 선언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홈 프래그먼트 .new instance 이렇게 호출하기 위한 겁니다. 그 안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홈 프래그먼트라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작업이 다 됐죠? 그쵸? 자,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맞아요. 그쵸? 다른 거 먼저 만들기 전에. 네? 어떤 거요? 이거는 지금 안 쓰는 코드예요. 이게 아마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거 무시하세요. 네, 콘텍스트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확인할게요.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홈을 눌렀을 때 여기서 뭔가 동작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쪽 코드 먼저 볼게요. 자, 요게 그겁니다. 메인 액티비티 쪽 코드가. 자, 지금 바뀐 코드인데 보시면 show fragment라는 메소드를 다 호출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show fragment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show fragment는 뭐를 하고 있나요? 프래그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코드들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쵸? 요거는 좀 복사해서 쓸게요. 자, 하단에 넣습니다. Alt 엔터 치려니까 치시면 프래그먼트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 쓸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쵸? 두 개 나오잖아요. 프래그먼트가. 하이 호환성 때문에 하나는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거고 원래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게 있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버전 높은 거 쓰시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쓰는 방식이 저 두 개가 혼용돼 버리면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교재랑 똑같이 갈게요. 이거. 지금 보시면 프래그먼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도 Alt 엔터서 들어갈 때는 이미 들어갔나? Alt 엔터 눌러서 V퍼가 아니었잖아요. 아까 그쵸? 그래서 기본 위에 거를 쓰겠습니다.
이 버전이 높아서 바로 위에 거 쓰시면 됩니다. 하이 버전 지원하려면 밑에 거 쓰셔야 돼요. 라이브러리 버전이 밑에 거라서.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설명 이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자. 실행하는 거 먼저 보세요. 됐죠? 홈 눌렀을 때 나오는 거 대시보드. 아이고, 에러 나면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로그죠. 자, 로그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원래 여기는 바꿔줘야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설치하고 보여드릴게요. 바탕 내비게이션 나오는 거 보시고, 자, 메인 액티비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텍스트 뷰 없앴잖아요. 그쵸? 맞죠? 지울게요. 여기도 지우고요. 그래서 이 에러를 보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울게요. 일단 아무 동작도 안 되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실행. 요거 똑같아요. 널 오브젝트 레퍼런스에서 실행했다. 그럼 그런 거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홈 나오는 거 대시보드 눌렀을 때 반응이 없어요. 그쵸? 자, 이상 없이 되는 거 확인했고요. 저게 프래그먼트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색상을 좀 넣을게요. 백그라운드라는 속성 가지고 컬러를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드코딩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정식은 어떻게? 밸류스의 XML에다 지정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컬러로. 일단은 이렇게 넣을게요. 자, 실행되는 거 조금 이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래그먼트 어떻게 수정하는지 코드를 좀 볼게요. 지금 대시보드 프래그먼트인데 지금 보시면 온크레이트 뷰에서 하는 것들이 뭐 거의 다른 거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노티피케이션 프래그먼트도 다른 게 없죠. 똑같습니다. 자, 홈 눌렀을 때 바뀌었어요. 전체 프래그먼트에 이게 전체가 다. 그러면 다 똑같이 넣어서 다 동작은 하게 만들어 볼게요. 프래그먼트 하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홈 프래그먼트 만들 때 뉴 인스턴스에 여기 넘겨줄 수 있어요. 인자를. 예를 들어서 문자를 이렇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넘겨주면 받는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링 해서 뭐 타이틀 하고 홈 프래그먼트에다가 타이틀 넘기고 홈 프래그먼트니까 여기가 또 선언돼야 되죠. 이렇게 하고 홈 프래그먼트 생성자니까 홈 프래그먼트라는 걸 또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홈 프래그먼트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뭐 스트링 타이틀 받아서 디스 점 현재 클래스의 타이틀에다가 인자로 넘어온 거 넘기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교재 쪽에서 프래그먼트 쪽에서 설명이 좀 들어가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넘겨주는 방식들. 지금 다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요거를 바꿀게요. 홈 프래그먼트를 3개를 만들겠습니다.
거의 같이 동작하니까 이렇게 만들 거고, 대시보드, 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스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설명 조금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프래그먼트 해가지고 호출해주는 메소드고요. 보시면 이제 프래그먼트 나중에 학습을 하셔야겠지만, 프래그먼트를 호출해서 뭔가 관리를 하려면 반드시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걸 얻어야 됩니다. 그걸 얻는 방식은 뭐냐면 get 프래그먼트 매니저라는 거 호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단위로 움직여요. 이 트랜잭션 단위로 해서 좀 개념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요게 begin 트랜잭션이라는 걸 반드시 호출하고 리플레이스 해주고 커밋을 때려주는 과정까지 해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리플레이스 해주고 뭐 해주고 여러 작업 하다가 마지막에 커밋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뭐뭐 했을 땐 준비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딱 뭘 누르면 그때 커밋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플레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r.i.content main이라는 자리에 f로 리플레이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화면에 적용을 해주세요가 커밋이에요. 이해되셨죠? r.i.content main이라는 건 어디 있냐면 activity underbar main에 있습니다. 얘예요. 프레임 레이아웃. 공간을 잡아놨잖아요. 그쵸? 요거 지금 공간 잡힌 거 보이시죠? 오른쪽에. 그 공간에다가 프래그먼트를 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더 작게, 예를 들어서 뭐 100dp 이렇게 하면은 뭐 페런트 탑 투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페런트 탑 투로 빼고 이렇게 상단에만 보여지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실행 한번 해볼게요. 조금 있다가 설명 마주 드리고. 그래서 프래그먼트 받은 걸 해서 이렇게 보여준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 말고 add도 있습니다. add라는 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다가 프래그먼트를 자꾸 추가를 해줘요. 그럼 백을 누르면 그 프래그먼트가 빠져나오면서 다른 게 이전에 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액티비티 계속 쌓아놓는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add나 replace 이런 쪽 메소드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들으실 때는 좀 이해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돌아가서 해보시면 책 안 보시면 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책에는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이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상단에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시보드, 그 아까 콘텐트 메인이라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상단에만 배치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주고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쓰이는 걸로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구글맵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API 키 따고 여기 적용하고 뭐 하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설명은 교재 잘 해놨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고요. 그 주의사항은 키값을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컴퓨터에 맞는 걸로 새로 발급받으셔야 되니까 그것만 좀 API 키 사이트에서 제대로 받아서 적용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잊지 마시고요. 많이 쓰이는 거 볼게요.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이거 많이 쓰이죠. 앱마다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내비게이션 드로우 쓰는 거. 왼쪽에서 열리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 드로우입니다. 드로우가 뜻 뭔지 아세요? 서럽죠. 외국에 살다 오셨나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드로우 프로젝트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 돌아가셔서 실습 이렇게 직접 책에 있는 거 코딩해 보시고 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경우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되게 간단하고 소스 별로 안 쳤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교재에서 제공되는 책에서 제공되는 소스 코드를 열어서 비교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남의 거 만들어진 거를 잡아서 자기 거 뭐 틀렸는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프로젝트를 완전 새로 다시 만들어서 다시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몰랐던 걸 다시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가져가다가 자꾸 비교해서 뭐 달라졌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완전 새로 만드세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2번, 3번, 4번 만들다 보면 감이 진짜 빨리 옵니다. 그게 실력 느는 거예요. 그리고 에러가 많이 난다고 해서 지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개발자의 친구는 에러. 이해되셨죠? 친구랑 잘 노셔야 됩니다. 싸우지 마시고.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화내지지 마시고 오늘도 왔네 반갑다 이러면서 코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가끔 개발하면서 컴퓨터랑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재밌죠? 자, 이거 템플릿 만들었는데 바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이게 템플릿이 있어서 되게 좋아요. 많은 코드 다시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근데 프래그먼트나 뭐 이런 기반으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고치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편하다. 이 메뉴가 어디 갔나요? 아이고. 다시 만들게요. 제가 기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템플릿으로 만든 프로젝트에 에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수정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좀 있고. 지금 요 내비게이션 드로우 템플릿 선택하는 겁니다. 드로우 2로 만들었고요. 자,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그래들 빌드 런닝 해가지고 코드 정리하고 있거든요. 컴파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작업이 끝나면 됩니다. 컴퓨터가 느리면 저 작업이 오래 걸려요. 자, 이제 설치, 녹색 버튼 눌러서 보이시죠? 용어 설명만 좀 간단히 드릴게요. 오른쪽에 와 있는 게 FAB라고 불립니다. Floating Action Button. 떠있는 액션 버튼, 동작하는 버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메뉴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상단에 이것도 수정하실 수 있어요. 메뉴 종류들, 요거 이미지 다 수정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오른쪽에 있는 메뉴 이런 것도 다 수정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여기 안에는 실제로는 메뉴 눌렀을 때 화면을 바꿔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쵸? 그럼 똑같은 게 또 만들어져야 되는데, 액티비티가. 그래서 여기는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 템플릿 소스에는 프래그먼트를 쓰지 않았죠. 아까처럼.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이건 좀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코드 자체가 되게 복잡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화면인데 여기에 코드는 별로 없죠. 근데 맨 위에 중요한 거 드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걸 쓰고 있다라는 거. 드로우 레이아웃에서 includ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깥에 만들어 놓은 XML을 여기서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어요. 열어볼게요. 앱바 메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 화면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메인 화면입니다. 플로팅 액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플로팅 액션 버튼 들어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앱바 레이아웃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툴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위에 있는 게 툴바고요.
앱바 레이아웃은 여기서 뭔가 동작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를 보시냐면 앱 만들어진 거 보면 스크롤을 올리면 타이틀이 사라지는 거 보셨죠? 내리면 거기에 이미지가 크게 또 보여지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거 쓸 때 쓰는 게 이제 웹바 레이아웃이랑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이런 거 두 개입니다. 근데 이거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간단히 개념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시중에 있는 책 중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 헬로월드라고 보이시잖아요. 여긴 헬로월드 글자 안 보이시죠? 거기 어디 들어가 있는 여기 또 인클루드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핵심인 겁니다. 콘텐트 메인. 텍스트 뷰에 헬로월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얘도 콘스트랜트 레이아웃을 또 썼어요. 그쵸?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진행하는 건 다 콘스트랜트 레이아웃 쓰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바꾸는 거는 뭐 쉬우니까 그냥 휙 바꾸면 되시니까 바꿔서 쓰시는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앱바 메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뷰라는 거 보이는데 지금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정식 이름이 내비게이션 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이제 속성들이 중요한데요. 아이디 이름 당연한 거고 그래비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스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요? 왼쪽. 그러면 이거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으면 end. 근데 지금 보세요. 내비게이션 뷰는 오른쪽에 붙일 수 있는데 붙이게 되면 설정하거나 바꿔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별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스타트를 쓰게 되고요. P시스템 윈도우즈는 윈도우즈에 맞춰서 보여줘 라는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추가적인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앱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헤더 레이아웃과 메뉴가 있습니다. 그냥 유추할 수 있어요. 헤더 레이아웃은 위에 상단에 있는 이거겠구나. 그쵸? 메뉴는 하단에 있는 이거겠구나. 유추가 가능하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긴 또 리니어 레이아웃 썼어요. 그쵸? 자, 이미지 뷰,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죠. 만약에 오른쪽 끝에다가 뭔가 이미지를 넣어서 선택을 해서 사용자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리니어가 아니라 릴레티브 레이아웃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티비티 메인 드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메뉴예요.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에 좌표 위치 뽑는 거 열어볼게요. 메뉴에 또 들어가 있어요. 맞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대충 유출을 하시면 그룹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룹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안 보이네요. 안 보일 때는 요거 퍼스 리플레이시 레이아웃 눌러주시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이는데 위에 게 그룹 잡혀 있고 밑에 거는 별도 아이템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룹을 잡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만 선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선택할 때마다 배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다른 거 선택하면 배경이 한쪽만 바뀌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선택한 것만. 그런 용도로 쓰는 용도로 이런 그룹을 쓰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체커블 비헤이버라고 돼 있잖아요. 싱글. 이거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all이라고 돼 있어요. 선택할 때마다 뒷배경이 바뀌어요. 그러면 논이라고 하면 뒷배경이 안 바뀌고요. 싱글이라고 누르면 최근에 누른 거면 뒷배경이 바뀌어서 선택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사용자한테. 개념 잡으셨죠? 나머지는 그룹 잡을 거 없으니까 그냥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해서 메뉴 아이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방식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코드 또 보시면 이렇게 캐스팅 코드들이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그쵸? 별로 좋지 않아요. 코드 지저분해지니까.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툴바 찾는 거 찾아서 이렇게 set support action bar에서 툴바 세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코드. 그래서 툴바라는 것도 선언돼 있죠. 여기 툴바, 그쵸? 그래서 set support action bar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거기가 상단이 액션바라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툴바를 세팅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로트 액션바 FF이 찾아가지고 클릭하면 스낵바를 보여지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스낵바 배웠잖아요. set 액션에서 액션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널이에요.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도 안 해요. 하지만 기본 동작은 스낵바가 사라지는 거다. 됐죠? 자,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액션 어디 갔나요? 액션 텍스트가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레이아웃이라는 거, 아까 드로우 레이아웃 보여드렸죠? 전체 레이아웃. 거기에 실제 이제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빨리 보셔야 돼요. 보이시죠? 요 돌아가는 걸 싱크, 맞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액션바 드로우 토글을 여기에다가 토글해서 싱크 스테이트라고 하면 열릴 때마다 여기 바뀌는 걸 자동으로 해줍니다. 좀 있어 보이는 효과죠.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로우에다가 이 토글이라는 걸 추가, 드로우 리스너에다가 세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작업, 기본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뷰, 내비게이션 뷰는 왼쪽에 보이는 뷰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거 메뉴. 그래서 Send Navigation Item Selected Listener 해가지고 디스 하고 있습니다. 디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당 인터페이스를 이 클래스가 임플리먼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나 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이걸 임플리먼트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메소드가 이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어야 되죠. 어떤 클래스? 어떤 메소드? 이거 맞죠? 그럼 그 메소드가 어디 선언되어 있는지 볼게요. 여기 선언되어 있죠. 아까 본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이템 해서 get ID 받아오고 아이디가 뭐면 뭐냐에 따라 호출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뭘 클릭해도 동작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있어요? 클로즈 드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드로우 레이아웃을 찾아서 클로즈 드로우라는 걸 호출해주고 있습니다. 스태트 왼쪽에서.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뭐 클릭할 때마다 무슨 동작이 일어나요? 내비게이션 뷰가 닫히잖아요. 그래서 클로즈 드로우, 서랍장을 닫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열었던 거 닫아라. 그래서 그렇게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백 프레스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열렸어요. 백 누르면 닫히죠. 여기 보시면 온백 프레스드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백을 눌렀을 때 호출이 되는 겁니다. 백을 눌렀을 때. 근데 is draw open, 드로어가 열려있다면 닫아라. 열려있지 않다면 백 프레스드 종료해라. 바깥으로 나가라. 이해되셨죠? 백 프레스드의 기본 동작은 앱을 종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 백 프레스드 클릭했을 때 다이얼로그 띄어서 나가겠습니까? 만드는 거 여기다 만드시면 되죠. 얼럿 다이얼로그 써서. 이해되시나요? 응용 버전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 다 드렸어요. 특별한 게 없죠. 자, 이것도 교재 좀 볼게요. 설명 다 돼 있으니까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도 프래그먼트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 볼게요. 교재 2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것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작업하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단계로 수정을 좀 하시면 되는데 컨텐트 main.xml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id 추가 및 텍스트 뷰를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개의 프래그먼트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레이아웃 또 만들 거고 프래그먼트 하나 만들 거고 메인 액티비티를 수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걸 먼저 볼게요.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id 추가된 거 보이시죠?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아이디 있나요? 없나요? 없죠. 텍스트 뷰를 삭제하고 여기다 아이디를 추가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전체 내용을 프래그먼트로 바꿔치기 하려고 그래요. 이름은 아이디는 콘텐트 언더바 메인입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요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영역에다가 우리가 뭘 넣어요? 프래그먼트를 배치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콘스트레인트 안 쓰고 프레임 레이아웃 써도 되겠죠? 자, 프래그먼트 커먼 만들 거고요. 커먼에는 타이틀 하나만 그냥 넣을 겁니다.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임포트 프래그먼트라는 거 만들었는데 아까 만든 거랑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안 보이시죠? 네, 특별한 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조금 가져다 쓸게요. 홈 프래그먼트를 카피 앤 페스트를 하면서 이름을 임포트로 바꿀게요. 바꿨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쪽에서도 커먼이라고 붙은 거를 카피하고 레이아웃에 붙이면서 이름을 프래그먼트 이름하고 요번엔 그냥 똑같이 할게요. 책하고 약간 달라집니다. 이름만 달라지니까 상관없으실 거고요. 자, 임포트 프래그먼트 지금 보시면 이제 에러 찾아야죠. 복사가 지금 보시면 제가 붙여 넣으면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붙여 넣으면서 임포트 프래그먼트라고 이름 바꿨잖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홈 프래그먼트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좀 이렇게 나오죠. 이상하게. 근데 안에는 홈인데 파일 이름은 여기 임포트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꿔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쳤는데 지금 느려요. 조금. 컴퓨터가 멈추진 않았는데 스튜디오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혹 그래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좀 이상해요. 자, 요거 조금 기다리는 동안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잠깐만요. 요거 마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스튜디오를 강제 종료할게요. 이게 가끔은 이게 만약에 강제로 종료를 하면 안에 게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이게 진짜 막 중요한 프로젝트에 그 문제 생기면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디렉토리 구조가 지금 정리가 아까 보던 것처럼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빌드.그래들이 제대로 안 끝나서 그래요, 빌드가.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밑에서 뭔가 작업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제 된 거고요. 이걸 바꿨는데 스튜디오가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했어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또 괜찮죠.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종종 겪게 되실 겁니다. 관련된 이름들 다 바꿀게요. 자,
됐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 쪽 이제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메인 액티비티도 별다른 거 없잖아요. 아까 보셨죠? 그 코드입니다. 자, 복사할게요. 똑같은 코드. 프래그먼트 임포트 해주고요. 첫 번째 거. 그리고 쇼 프래그먼트를 상단의 카메라 쪽에다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름도 그냥 임포트라고 할게요. 좀 달라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 사용하는 것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려울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데이터를 전달하는 부분들, 그리고 프래그먼트에서 뭔가 작업을 했는데 그걸 액티비티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데이터 통신이 서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프래그먼트 부분들은 반드시 정독을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한번 쫙 해서 소스 코드 해서 보시고 수정을 마음대로 좀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고 프래그먼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또 해보시면 요거 사용하는 거는 되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프래그먼트 쭉쭉 만들어서 화면에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포트 눌러볼게요.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프래그먼트 하나 만들었으니까 다른 거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고 화면 레이아웃 거기에 맞게 만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특별한 게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 실습 관련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여기 다 보여드린 거고요. 아마 직접 실습을 하셨으면 오늘 다 집에 못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실습 하나 해도 보통 1시간 걸려요. 이렇게 강의장 와서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토스트 실습 그거 1개, 2개 정도 하는데 1시간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교재 보시면, 책 보시면 뒤쪽에는 2개 정도 프로젝트를 실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렵진 않고 간단하긴 한데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해서 만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모 앱이에요. 계산기 앱이랑 메모 앱이 하나씩 있는데, 계산기 앱은 실제 코드 자체가 복잡하진 않아요. 로직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계산기라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되고, 실제로 리사이클러 뷰를 써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꺼내는 거는 이 메모 앱 개발입니다. 그래서 메모 앱 개발 가지고 실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데이터를 리사이클에 저장하고 동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추가하고 빼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 2개 프로젝트까지는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실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앱을 기획을 해서 화면이나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서 하나씩 만들면서 책 참고하시고 인터넷 참고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실력이 빨리 느실 겁니다. 그래서 메모 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된 리소스, 이미지나 이런 건 직접 찾으셔도 되고 직접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에 팁앤택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학습할 사항이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추가 학습해가지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안드로이드 프리퍼런스,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스, 안드로이드 웹뷰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자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고요. 외부 라이브러리 써놨는데 이건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찾아보셔야 되는 건데요. 피카소나 그라이드 같은 경우 뭐냐면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자체가 되게 쉬워 보이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미지 파일이 요즘은 얼마나 크나요? 엄청 큽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메모리는 크나요? 작나요?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다 보면 이미지 몇 개 보여지고 슬라이딩 하다 보면 앱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죽어버리려고 해서 그걸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요. 회사나 이런 데서는. 근데 그렇게 만든 것보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여기에 소개된 라이브러리가 훨씬 기능이 좋습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피카소나 그라이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라이드 많이 추천을 해요. 최신에 나오기도 했고 나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소 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피카소 쪽은 에러가 발생 안 하는데 그라이드는 스레드나 이런 부분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바꾸면 피카소는 멀쩡한데 그라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소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가벽이나 여러 가지 움직이는 GIF로 플레이하거나 이런 면에서는 그라이드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카소 한번 써보시고요. 시간적 여유 되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트 이쁘게 보여주는 거 리트로핏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네트워크 통신하려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트로핏은 서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름 공부하시려면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 서버 쪽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node.js라는 거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작년 말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Node.js 쓰고 안드로이드에서 데이터 통신하면서 맛집 앱을 개발하는 실제 소스 다 들어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하시면 그 책이 있으니까 서점 가서 판단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파셀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좀 어렵습니다. 기본 개념에서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도 자바 객차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단순화시켜주는 라이브러리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P 안드로이드 차트라고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안드로이드 차트, 공개된 것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다양한 차트를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차트를 좀 필요하다 싶으면 저거 먼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단순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도 없고 단순하게 보여지는 거라면 그런 라이브러리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문제 해결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문제 생겼을 때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은 솔직히 내용이 뭐 기술적으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완전 기본적인 거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정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서 책 전체를 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책을 구매하실 때는 좀 두꺼운 거 사서 레퍼런스용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학습하셔야 되고 이거 대충 보시면 다른 어려운 책 봐도 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뭐 저를 뭐 따로 볼 일이 없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책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반드시 있을 테니까 안노자 안드로이드 노드 자바인데 요거 검색하시거나 책 표지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썼던 책도 제가 답변 다 드리고 있고 지금 오시는 분들도 다 답변 드릴 거니까 다만 답변을 이렇게 질문 주실 때는 제가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했는데 안 돼요 이러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안 되니까 이런 화면은 이렇게 발생했고 로그캣은 이렇게 나왔고 관련된 소스 코드는 뭐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쪽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저도 판단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 드리면 제가 다 답변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다만 문제는 뭐 한 4시쯤에 올렸는데 한 4시 반쯤에 답변 안 들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어서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